안녕하세요. 학교상담 실무자의 학생 정신건강 계획 경험 및 연관 강화에 필요한 교육 요구, 전문가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중심으로 포스터 논문을 발표하게 된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박준영입니다. 먼저 국내 학생 정신건강 실태를 살펴보면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는 점점 고위기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2019년 청소년 통계에 의하면 중고등학생의 우울감 경험률은 27.1%로 전년 대비 2.0%더 높게 나타났으며 2007년 이후부터 청소년 사망 원인 1위는 자살로 나타났습니다. 소년범죄 발생 비율은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였지만 폭력, 강도 등 강력범죄는 18년 전체 소년범죄 비율 중 33.7%로 전년 대비 3.7%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청소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05년 9월부터 학교에 전문상담교사가 선발 배치되기 시작하였으며 전문상담교사의 수는 2008년 779명에서 2017년 2182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학교 상담자의 양적 증대, 시스템 구축은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지만 전문성, 체계화 등 보완해야 할 다양한 문제점들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고위기화되어 가고 있는 청소년 문제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 지속적인 개입을 해야 하는 학교 상담자들의 역할은 더 중요해졌습니다. 하지만 학교 상담자들에 대한 교육체계는 충분하지 못하며 이러한 교육체계 부족은 상담자 전문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학교 상담자들이 스스로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학교 상담자들은 직무에 대한 혼란과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학교 상담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상담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슈퍼비전, 교육 분석, 상담 기법, 사례 연구 등 지속적인 전문화된 교육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교 상담 실무자들의 학생 정신 건강과 관련한 개입 경험 탐색을 통해 효과적인 개입을 위해 필요한 학교 상담 실무자들의 역량을 파악하고 더 나아가 이러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어떤 교육들이 요구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학교 상담 실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제적인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 상담 실무자들의 학생 정신 건강과 관련한 개입 경험과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교육 요구를 탐색하기 위해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활용하였습니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그룹 내 상호작용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서는 연구자가 연구 목적에 적합한 대상자를 선정하여 집단을 구성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토론을 통해 결론을 찾아가는 것인데 연구 주제에 초점을 맞춰 각자의 경험을 나누고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진행되기 때문에 본 연구 목적에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 참가하였던 전문가들에 대한 정보입니다. 총 6명의 학교 상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연구를 위해 먼저 참여자들에게 사전에 안내를 한 후 참여 동의 받고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질문지 개발은 연구자 2인에 의해 아이디어 수집, 초안 작성, 초안 검토, 질문지 작성에 질문지 구성 절차에 따라 구성하였습니다. 이후 감수자 1인의 검토를 통해 최종 수정하였습니다. 최종 확정된 질문지는 도입 질문, 주요 질문, 마무리 질문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개방형 질문 방식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인터뷰는 대면으로 60분에서 90분간 두 집단으로 나뉘어 진행되었습니다. 인터뷰 진행은 연구자 2인이 실시하였으며 모든 인터뷰 내용은 참여자들의 동의를 얻어 녹음 및 전사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자료 분석은 연구자 2인과 감수자 1인에 의해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연구자 2인이
각각 자료를 분석하여 핵심이 되는 주제들을 바탕으로 영역과 범주를 도출하였고 함께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 1차로 영역과 범주를 확정하였습니다. 이후 연구자 2인에 의해 확정된 영역과 범주를 아동 청소년 상담 분야에서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교육상담 전공 교수 1인이 감수를 하였고 총 4개 영역, 26개 범주가 최종적으로 도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질문지 구성 및 내용입니다. 자료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학생 정신건강 문제 특색 영역은 대인관계 두려움, 자살 시도 자해, 학업 수행의 어려움, 가정에서의 돌봄 부족, 비행 행동, 또래 지지체계의 부족, 해결 방법의 부재, 충동적이고 유행에 민감 총 8개 범주가 도출되었습니다. 두 번째 학생 정신건강 문제에 개입할 때 어려움에는 정신건강 문제 판단의 어려움, 지속적인 사례 관리의 어려움, 자녀 문제 해결을 위한 부모의 동기 부족 총 3개 범주가 도출되었습니다. 세 번째 학생 정신건강 문제 개입에 도움이 되었던 경험에는 수용적이고 지지적인 태도, 전문의의 정신건강 관련 슈퍼비전, 공개 사례 발표회를 통한 슈퍼비전 총 3개 범주가 도출되었습니다. 마지막 학생 정신건강 문제 개입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교육 및 자료에는 구체적이고 매뉴얼화된 단계적인 개입 방법에 대한 교육, 약물 치료에 대한 기초 지식 및 병원 의뢰 관련 정보, 증상 파악을 위한 이상심리 심리검사 활용 교육, 학생 대상 정신건강 문제 예방 교육을 위한 영상 및 교육 자료, 자살 시도, 아동 학대 등 위기 상황 대처 방법, 위기 상황 발생 시 학교 내 역할 분담에 대한 매뉴얼, 초중고 학교 급별 맞춤형 교육 자료, 구체적인 사례를 활용한 교육 자료, 정신건강 문제 협력을 위한 교사 및 부모 교육 자료, 완성화된 문제에 대한 개입 방법, 마음의 힘을 기를 수 있는 정신건강 예방 교육, 현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개입 방법 활동지, 총 12개 범주가 도출되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 정신 건강에 대한 효과적 개입을 위해 필요한 학교 상담 실무자 역량 및 교육 요구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자살 시도, 자해, 아동 학대 등 위기 상황에 대한 판단 및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합니다. 둘째, 학생 부모 등에게 병원 연계 및 약물 치료를 안내할 수 있는 정도의 기초 지식이 필요합니다. 셋째, 문제에 초점을 맞춰 학생에게 개입하기보다는 학생의 고민을 경청하고 수용하는 지지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넷째, 학교 상담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개입 방법과 활동지,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는 교육 자료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문의의 자문이나 사례 발표회를 통해 효과적인 개입 방안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근 학생 정신건강 문제는 점점 고위기화 되어가고 있으며 코로나로 인해 이 문제는 더 악화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 상담 실무자들의 역할은 더 중요해지고 있으며 전문성 또한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학교 상담 실무자들의 전문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위센터, 교육청 등 학교 상담 전담 기관의 지원이 절실합니다. 본 연구 결과가 학교 상담 실무자들에게 필요한 교육들을 제공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을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